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지 매번 관심이 쏠렸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를 27번 외쳤는데요. 지난해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한 것에 비하면 횟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8주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특이하게도 전혀 다른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그건 공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보다 분단 현실 속 반국가 세력 비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 경축사에서 공산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전 정부 씨, 이권 카르텔 씨, 자유 씨에 이어 이번에는 공산 씨가 등장한 건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됐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정의하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거품을 불었는데요. 느닷없이 등장한 공산 전체주의와 그 세력, 저는 지금이 2023년도가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와 한심의 끝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자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걸까요?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78주년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전쟁 범죄 등 과거사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어진 한일 양국의 파트너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한편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패전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복납했는데요. 다수의 일본 정치인들은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복납하는 행위는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행위로 해석돼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아직도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친일 매국적 망언과 해묵은 이데올로기 선동으로 이어진 이날 광복절 행사 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친일파 학자이자 교수인 윤기중 씨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는데요. 그것도 8.15 광복절날 말이죠. 아직 국군이 살아있는 걸까요? 슬프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이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